법적으로 정해진 룰 위에서 예를 들면 그 국방부대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수사 조치를 해서 그냥 넘기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유법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거기에 개입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제기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랬더니 예. 야 이거 정쟁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정쟁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특별법 문제 마찬가지죠. 그 유가족분들이 그 오체 투지를 하면서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왜 정부에서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쟁입니까? 백 받았는데 몰카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쟁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죠?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정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예. 자기들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어떤 국정농단의 의혹이나 예. 아니면 어떤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밝히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으나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그렇다면 특검 받겠습니까? 받겠습니다. 수사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예. 윤재옥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그렇게 제안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정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뭐 그 21대 국회에서 최수근 특검과 관련돼서 불가하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공유가 됐고 방금 전에 채널A 단독 보도로도 단일 대우 정비를 여당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도가 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주류들이 벌써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 특검 얘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자리에 3명이나 있는데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듣고 있을 가능성은 너무 적어 보여서요. 결과적으로는 한쪽에선 민생, 민주당 쪽에선 특검, 대치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1시간 동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가. 저는 뭐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긴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수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민생 얘기 당연히 하겠죠. 또 민생이 너무너무 지금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민생과 함께 지금 현재 특검을 같이 이야기할 것이고 민생만 하자면 민생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전에 디올백 관련돼서 그게 민생이냐 정쟁이냐 최수근 상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지시 내려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대한민국에 군대에 있는 군 장병들 몇 명입니까? 우리 애도 지금 아직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게 당연하죠. 민생이 뭡니까? 백성민자에 마음심. 아니 백성민자에 저 날생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국민의 이야기가 다 민생이죠. 예. 거기는 경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갈라치기 하자는 것은 조금 전에 단독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제 여당은 이 회담의 성과보다는 이거는 이미 회담하기 전에 다 그냥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양쪽 다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단일 대우를 하겠다는 거는 일체의 논의를 통해서 생산된 결과가 안 나온다고 다 전제하고 지금 이제 싸우는 것이니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의 문제이지만 그 해석을 좀 더 지나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관계 설정을 할 거냐 야당이 또 국민들은 민심을 이런 방식으로 압도적인 승리로 야권 연대에다가 192석을 줬는데 국민들은 다시 어떻게 할 거냐. 자 지켜볼 거냐. 정치 복원이 되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나갈 거냐. 아니면 그냥 3년 동안 자포자기 하자. 이렇게 갈 것이냐. 여러 가지를 다시 우리에게 선택지를 던지고 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엄중한 상황이 몰려오고 있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결정이고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정치권은 어떻게 할 거냐. 집권 여당은 야당은 그리고 범야권 연대는 또는 국민은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총선을 치러서 국민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결과가 국회 의석수로 나왔는데 윤석열 정권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 참혹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허심탄회하게 통 큰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게 사실은 뭐 듣기엔 좋은 말 같은데 아무 성과가 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결단 이후에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
우리 미디어 본부장께서 보시기에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허심탄회한 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함께 하신 분 중에 정민희 님께서 25만 원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 만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25만 원 안 받아도 된답니다. 민생 얘기는 국회에서 좀 얘기 뭐 나누도록 하고 예. 이채양 경제 얘기합시다. 예, 그러면 특히나 최종 특검법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면 불편한 자리가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1시간 예정된 차담에 또 빨리 결렬될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아. 예측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에 만난다고 얘기했으니까 1시간보다 덜 만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그럼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1시간보다 더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전기현 대표? 그럴 수 있겠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양쪽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좀 더 신뢰관계를 키우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처음에 겁을 엄청 먹어서 23%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큰일 나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 뒤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당 내부를 일정하게 통제를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이제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100석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예. 숙제였구나. 100석을 넘겼다. 당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추스릴 수 있겠다. 이러고 나서는 본인이 뭔가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버린 거죠. 원래 바꿀 마음도 없었는데다가 또 바꾸지 않아도 국정 운영을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하겠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국민으로서 정말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민심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민심 때문에 이번에 참패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됐을 때는 민심이고 참패당했을 때는 내 뜻대로 간다고? 이게 정치냐고요. 오히려 반정치적이죠. 그런데 나는 3년 동안 보장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나는 국정원인데 큰 문제가 없다. 나라가 절단이 나든 말든 야당과 싸우든 말든 나를 지지하는 뭐 40%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콘크리트를 하는 30%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다시 똑같이 지난 2년 겪었던 그 과정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우리는. 네. 그래서 저는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럼 예. 토론을 해라.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은 바꾸지 않더라도 3년은 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고 그것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발표한 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